재무 엑스파일 전담반 정지윤 전문가, 이재환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무 엑스파일 전담반 멀더 이재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칼렛 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지를 일단은 두 분께 여쭤봤는데 오늘 사연으로 좀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두 분께 사연을 받았어요. 9715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40대 직장인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에 친구 한 명이 변액연금 보험 수익률 자랑을 하더라고요. 가입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원금을 훌쩍 넘어서 큰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마침 저도 가입한 변액연금이 생각이 나서 핸드폰으로 바로 수익률을 확인해 봤죠. 근데 횟수로 7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원금 수준이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당장에 정리를 한다면 원금에도 약간 못 미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니, 똑같은 변액연금 보험인데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두 분 해결해 주세요. 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 아니면 한탄 같은 걸 많이 듣는데요. 한탄이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내 변액 보험 펀드 수익률이 다른 사람보다 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듣고 메모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펀드의 종류입니다. 보험사의 펀드가 다 같은 펀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입 당시의 펀드의 종류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의 유무인데요. 네. 이제 펀드 관리가 항상 필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관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뭐 상승기나 하락기에 손해를 보실 수가 있죠. 대부분 직접 관리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별표 5개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형이냐 미보증형이냐 차이입니다. 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미보증형을 통해서 어떤 펀드에 대한 투자를 할지 이런 걸 좀 이루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은 나는 최대한 원금이 보장되고 싶어라고 하면 보증형 연금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원금은 보장해주되 나는 수익을 많이 보고 싶어. 사실 미안합니다. 뭐 모두가 가장 많이 이제 네. 바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건 안 되나요? 그거는 좀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저는 두 분을 신으로 생각하고 오늘 모셨습니다. 와. 네, 좀 도와주세요. 자, 일단 세 가지를 말씀 주셨어요. 수익률이 다른 사람보다 낮다면 펀드의 종류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관리의 유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형이냐 미보증형이냐 요걸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가입할 때부터 펀드의 종류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뭐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주식형 펀드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고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뭐 채권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네. 먼저 주식형 펀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주식형 펀드는 크게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으로 나뉩니다. 국내 주식형은 다시 ETF, 가치 주식형, 배당 주식형 등으로 나뉘는데요. 국내 주식형을 선택하실 때는 내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나는 코스피만 따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간단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IT, 빅테크 등 미래에 유망한 부분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치 주식형을 택하시는 게 좋겠죠. 가치 주식형은요, 기업의 내재 가치는 탄탄하지만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회사를 선택할래 하시는 분들은 배당 주식형을 선택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뭐 배당 주식형은 기업이 일정 활동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뭐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은행주 같은 게 있겠죠. 아, 은행주. 뭐 가입하고 계신 회사마다 펀드의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나의 성향을 보험 담당자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비전문가, 준전문가 뭐 요 정도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정도로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네요. 야, 이걸 다 공부를 어떻게 하지 싶기도 한데, 자, 일단은 이렇게 펀드 선택할 때 내 성향이 어떤지를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내 주식형은 정리를 해주셨고 해외 주식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해외 주식형으로는요. 미국, 유럽, 아시아, 브릭스 등이 있는데요. 네. 미국 주식형은 크게 시가총액 기준 100위까지를 묶은 나스닥, 대형주 30개를 묶은 다우존스, 500개를 묶은 S&P 500 같은 거시적인 부분에 투자할 수 있고요. 러셀 2000 같은 시가총액 1001위부터 3000위까지를 묶은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유럽의 대표적인 기업 50개를 묶은 유로스톡스 50에 투자할 수 있겠죠. 네. 아시아 주식형은요.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에 투자하는 펀드고요. 브릭스는 B, 브라질, R, 러시아, I, 인도, C,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석유나 금,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이 풍부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나라들을 묶은 펀드입니다. 이와 같이 펀드를 선택하실 때 고려할 만한 부분은 환 해지형이냐, 환 오픈형이냐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를 펀드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미국 주식형에 투자할 때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겠죠? 그죠. 이때 달러가 오르면 내 펀드의 가치도 오르는 걸 환 오픈형이라고 하고요.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건 환 해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부분도 고려하신다면 수익을 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주식형 투자를 할게요 만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형으로 하겠습니다 까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되게 많이 복잡하네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렵네요. 외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도 또 많은 분들이 와, 나 그냥 변액연금보험 들었는데 나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였어?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차근차근 저희와 같이 메모하시면서 여러분도 공부를 해나가세요. 자, 그렇다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이제 주식형 펀드를 선택해라라고 하신 거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어떤 펀드를 고려해야 됩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예상될 때 적절한 투자처는 역시 첫 번째로는 채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채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억 안 나요? 어려워요. 네, 채권은 국가, 공기업 등이 발행하는 일종의 어음 증서죠. 쉽게 생각하면 대출의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채권형 펀드도 마찬가지로 국내 채권, 해외 채권으로 구분됩니다. 대상에 따라서는 국가, 공기업 등에 투자하는 국공채와 일반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채로 나뉘는데요. 네. 왜 채권형 펀드를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해야 하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려 하면 금리를 내리는데요. 그죠. 채권의 가격은 금리가 내려갈 때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시중 금리가 4%일 때 5%짜리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면요. 금리가 3%로 내려가면 4%짜리 채권을 발행해야겠죠. 여기서 우리 쭈디는 4%짜리 상품이 좋으신가요? 5%짜리 상품이 좋으신가요? 말해 뭐예요? 5%가 좋죠. 그렇죠. 당연히 5%짜리 상품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사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권형 펀드는 금리가 내려갈 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 구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그게 왜 구조가 그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구조다라고 해주시니까 뭔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채권형 펀드 말고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첫째가 채권형 펀드라는 건 보니까. 그럼 둘째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골드 투자형 펀드가 있고요. 금. 네, 금. 금도 마찬가지로 금리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금 가격은 오르죠. 또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의 매수 심리가 강해집니다. 실제로 가격 추이를 보면 팬데믹이 있었던 2019년부터 종식되는 2022년 초까지 약 48%가량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30%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골드 투자형 펀드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보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가 뭔가 위태로울 때마다 금은 항상 가격이 훌쩍 올랐었죠. 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골드 투자형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들이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아니, 종류도 이렇게 많고 저는 주식형이 할게요. 저는 채권형이 할게요.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선택해서 그냥 알아서 바꿔야 되는가? 내가 알아서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야 됩니까? 네, 이게 사실 운용 보고서라는 게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고객분들께 발송은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메시지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놓치시는 부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실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입하고 계신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앱이나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통한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 보고서가 뭐예요? 운용 보고서는 내가 어떤 펀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내 펀드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펀드 관리를 해야 되는지부터도 일단은 운용 보고서를 보면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도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도 내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자, 그러면 내 변액연금만 떨어지는 이유 두 번째는 관리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적절한 펀드 관리는 사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을 잘 예측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펀드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거는 소위 말해 신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예측만큼이나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펀드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이제 펀드 변경은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 직접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전문가는 펀드를 추천해 줄 수 있고 교체를 권해드릴 수 있지만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펀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본인, 즉 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모든 투자 상품은 동일하게 계약자 본인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전화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뭐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이렇게 뚝딱뚝딱 바꾸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해요. 네, 전화,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직접 바꾸셔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쌓인 적립금 그리고 앞으로 투입할 투입금을 모두 뭐 이제 바꾸실 펀드로 바꿔야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 적립금만 바꾸신다든지 혹은 투입금만 바꾸신다든지 하는 오류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식이 상승하는 시기에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고객분들은 손해를 입으실 수 있고요. 반대로 하락하는 시기에 주식형 펀드에 있는 고객분들은 또 손해를 입으실 수가 있겠죠. 펀드 관리를 잘해주시는 담당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데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서 주식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싶다면 저 지금 들어가 있는 돈도 바꿔주시고요. 지금 제가 넣을 돈도 바꿔주세요. 라고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어려웠잖아요. 그렇군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대신 해주겠지라고 그냥 넋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넣어둔 돈 그리고 앞으로 넣을 돈 두 개 다 바꿔주세요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이재한 전문가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3개월마다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펀드 운용 보고서를 우편이나 요즘에는 모바일 등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 확인 안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저도 그냥 넘어갑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3개월이 짧습니다. 네. 네, 내가 매월 불입한 음. 금액이 어느 펀드에 투자되고 있는지, 매월 변동액은 얼마인지 수익률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짤막하게 정리해 볼까요? 보증형과 미보증형에 대해서도 어떤 게 보증이 되고 어떤 게 미보증형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보증되느냐, 보증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죠. 먼저 보증형은 연금액을 수령할 때 내가 낸 거 이상으로 보증되는 형태입니다. 뭐 보험사에서 펀드 수익률과 상관없이 최저 연금액을 보증해주는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확정이율 뭐 달리 8%, 뭐 복리로 환산하면 4.5% 정도 되겠죠. 그런 상품을 예를 들면 40대 여자 기준으로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내시고 65세부터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시면 매월 114만 원씩 수령하시게 되시고요. 불입은 10년만 했지만 연금으로 받게 될 때는 최소 20년, 30년 가량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한 연금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이재환 전문가께서 내 변액연금만 오르지 않는 이유 세 번째로 보증형과 미보증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다가 끝났습니다. 보증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 보증형이라는 거는 연금액을 수령할 때 원금 이상으로 보증이 되는 형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펀드 수익률과 상관없이 최저 연금액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라고 해주시면서 예도 들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미보증형은 어떤 걸까요, 정지훈 전문가님? 네, 미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은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액이 보증되지 않는 상품을 말하고요. 납입한 보험료의 펀드 수익률이 좋아서 적립금이 많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펀드 수익률이 높으면 연금액이 증가하지만 펀드 수익률이 낮을 때에는 연금액이 원금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럼 보증형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왜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에는 보증 비용이 없어서 적립금이 잘 불어나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보증형의 단점이 있지만 네. 어쨌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저처럼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는 미보증형이 좋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어쨌든 수익이 날 때는 좀 팍팍 났으면 좋겠다라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보증형보다는 미보증형이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맞는 상품이 따로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네. 보증형은 펀드 수익률과 상관없이 최저 연금액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요. 네. 최저 연금액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적립금에서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쌓이는 속도가 느릴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률이 낮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미보증형은 주식시장이 좋고 펀드 수익률이 높으면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요. 반대로 펀드 수익률이나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내 나이, 성향 등에 따라 보증형이냐 미보증형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는 우리 담당하시는 설계사와 함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분을 찾아와서 도움 요청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어떤 솔루션을 받아보셨는지 일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후반 전업주부입니다. 자녀 2명을 키우고 있고 첫째 딸이 올해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너무 치솟는 물가에 장 보는 비용도 예전과 다르게 늘어나고 알뜰하게 생활한다고 하는데 한 달 한 달 살림 꾸리미가 여의치가 않게 느껴집니다. 가게에 도움이 좀 될까 싶어 소일거리라도 찾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네요. 새는 돈은 없나, 지출 중에 줄일 수 있는 건 없나 찾아보다 매월 보험료가 16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걸 좀 줄여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이라는 게 혹시 몰라서 들어놨던 건데 이제까지 낸 돈도 아깝고 또 잘못 줄였다가 보장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던 중에 평소 즐겨 듣던 돈키호테 방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사연 남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주인공 40대 주부십니다. 자, 두 분 만나서 잘 해결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어떻게 도움을 주셨을까요? 네, 우선 사연자분이 월 보험료가 160만 원 가량 나간다고 하셨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맞아요. 내용을 살펴보니 이 중 50만 원은 변액 연금보험으로 지출이 아닌 저축을 포함한 금액이었고요. 이 중 보장성 보험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110만 원이었습니다. 110만 원. 그러면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내고 있는 변액연금도 지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분께 찾아오신 거네요. 네, 상담하다 보면요. 보험회사에 가입했기 때문에 저축성인 연금 보험들도 지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개 1년, 2년 짧게 납입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통 10년 이상 납입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변액연금보험 50만 원은 저축이다. 그럼 이 부분은 제외하고 지출되는 보장성 보험 110만 원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님의 솔루션을 한번 들어가 보죠. 네, 4인 가족 한 달 110만 원 보험료 중에 우리 사연자님은 8건의 보험으로 월 41만 원, 오. 남편분은 6건의 보험으로 39만 원, 오. 두 자녀는 각각 5건의 보험으로 18만 원, 14만 원씩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사연자님의 경우 실손의료비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만 원이나 됐는데요. 병원도 많이 다니지 않는데 처음 가입할 때보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른 상황이었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요즘 특히나. 그래서 실손을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도와드렸는데요. 변경된 보험료는 월 2만 4천 원입니다. 네. 그리고 3대 진단금 중 암 담보는 넉넉하게 잘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에 비해 2대 진단비인 뇌혈관, 심장질환 관련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셔서요. 진단비를 2천만 원씩 월 보험료 4만 원으로 준비해 드렸고요. 또 운전자 보험은 굳이 2건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건은 유지하고 한 건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월 41만 원이던 보험료에서 25만 4천 원으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중복 가입을 해봤자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중복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고 중복으로 돈을 내고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을.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없으실까요? 나는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보장을 한번 점검받아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사연자분 남편분은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네, 사연자님 남편분의 경우는요. 월 39만 원 보험료에서 역시나 실손의료비가 18만 6천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셨어요. 당연히 4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해 드렸고요. 네. 변경된 보험료는 월 19,000원입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가족분들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부. 남편분 역시 암담보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셨지만 2대 진단비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월 보험료 5만 원으로 준비해 드리고요. 보장이 중복되는 월 보험료 3만 원의 상해보험 한 건 있으셨는데 요거는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월 39만 원에서 24만 3천 원으로 유지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금액 줄이는 걸 목표로 괜찮은 것도 줄이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우리 집 가족들의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탄탄하게 되는데 그 탄탄한 울타리를 이따만한 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구멍도 뚫려 있고 어디는 되게 높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허술한 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탄탄하고 우리 집에 맞게 그런 울타리를 잘 세워보셔라. 그건 전문가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연자님과 남편분 두 분 보험만 정리됐는데도 보험료가 꽤 많이 줄었고요. 여윳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녀분들도 어떻게 변경을 도와드렸을까요? 네, 자녀분들은 여자인데도 보험료가 다소 비싼 점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추가로 가입한 보험이 있었는데 첫째 따님은 올해 만 19세, 둘째 따님은 만 17세로
만 15세가 넘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은 안 됐지만 혜택은 비슷하고 건강하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바꿔드렸고요. 건강체보험. 그렇죠. 그리고 뭐 아직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혹시 몰라서 들어놓은 치아보험은요. 우선 치과 진료를 한번 받은 후에 치료할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신 후 정리하시게끔 했습니다. 네. 두 자녀 치아보험이 각각 2만 원씩이었고 검진 후에 정리하셨으니 4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하면 더 저렴한 종합보험으로 변경하면요. 각각 3만 원과 2만 5천 원의 보험료를 줄여서 두 자녀분은 총 9만 5천 원의 비용을 줄여드렸습니다. 멀더 수고했어요. 자, 4인 가족 모두 보장이 늘어나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지출 비용을 줄여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스칼렛. 자, 사연자분 160만 원의 보험료 전부가 보장성이 아니었고요. 50만 원은 변액연금 보험이셨잖아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 한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또 봐드려야죠. 당연히 도움 드렸고요. 그럼요. 앞서 3부에서 이런 변액연금은 수익률 관리, 즉 펀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가입하신 이후에 펀드 변경을 한 번도 안 하셔서 횟수로 5년 정도 납입하셨는데도 거의 원금 수준이었습니다. 횟수로 5년이에요. 그러면 은행 적금으로만 넣으셨어도 원금 이상은 당연히 됐죠. 이자가 얼마가 붙었겠어요. 근데 진짜 이게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나는 원금도 안 돼요 이 사람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처음에 가입할 때 그래도 좀 괜찮은 거에 가입을 하셨나 봐요. 원금 수준은 된다는 거 보니까. 자, 이 부분 어떻게 그래서 해결을 도와주셨습니까?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변액연금 상품이 채권형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그래서 원금 수준이었구나. 그렇죠. 네. 그에 비해 뭐 사업비가 다소 높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긴 했어도 사업비를 상쇄할 만큼의 수익률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에 선택할 수 있는 펀드는 운용 측면에 있어서 좋지 않은 운용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네. 매월 50만 원씩 5년 동안 모인 금액이 3천만 원 가량 되었기 때문에 일시납 상품으로 바로 투입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서 줄인 지출 비용이 약 40만 원 정도 되셨잖아요. 맞아요. 네, 월 여유 자금으로 20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기존 변액연금 보험으로 불입하시던 50만 원에 20만 원 더해서요. 월 70만 원씩 보증형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자, 총 정리해 드릴게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의 지출을 11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40만 원가량을 줄이셨습니다. 4인 가족이었고요. 그리고 그 4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원래 준비를 하고 계시던 노후 자금 50만 원에 추가로 더해서 월 70만 원씩을 새롭게 준비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동안에 수익이 나지 않아서 고민하시던 부분, 그런 연금 관리를 채권형 비중이 좀 많았어서 지금은 펀드를 운용 측면에 있어서 조금 바꾸는 거, 회사의 상품,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교체해서 바꾸는 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어떤 수익이 얼마나 날지를 좀 궁금해하시면서 앞으로는 변액 상품의 운용 수익 평가표였나요? 운용 평가표였나요? 운용 보고서요? 운용 보고서. 운용 보고서 그거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납입하고 있는 연금보험. 무작정 납입만 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수익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풍족한 노후 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네. 둘째. 내 성향에 따라 보증형, 미보증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성향을 잘 모르고 그냥 가입하신다면 내 노후 생활이 기대와 다를 수 있겠죠.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키호테 한 주 함께해 주신 돈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